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선승화단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강용수 씨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당에서는 동의가 됐고 이제 뭐 최고의 의결만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용수 씨 운 자체가 올해부터 업턴했고요. 그리고 최고위에서 강용수 씨가 무려 12년 만에 복당하는 건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년 전에 이제 어나운서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용수 씨의 운이 업턴했기 때문에 복당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까 보고, 그리고 굳이 복당이 안 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한 5년 정도의 그 자격정지를 보통 합니다. 5년 정도. 근데 이제 무려 12년 전 일인데, 복당을 안 시킨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문제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강용수 씨가 그래도 여러분들, 이건 제 뇌피셜인데, 우리 윤 캠프 입장에서 볼 때는 강용수 씨가 상당히 나름대로 저는 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준석이는 따로 노는 거예요. 분탕질 하면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윤 캠프에서 보는 이준석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저는 안 좋을 거다. 선거가 있어가지고 대선이 있어서 분열되는 모습을 볼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약간의 겁을 먹어가지고 이준석을 쳐내지 못한 거지. 기본적으로 케미는 절대 안 맞는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문재인을 만났을 때 인사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주 그냥 자동빵이에요. 그냥 자동빵. 그거는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더군다나 오늘 또 중요한 얘기는 배현진 씨가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준석의 성상납, 가로세요, 보세요. 어떤 이런 폭로에서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배현진 씨 하는 말을 제가 딱 들을 때 뭐냐면, 그거를 언급하기조차도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언급을 피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 쳐다볼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역으로 말하면은 이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한 것 자체가 창피하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냥 뭐랄까, 이게 수류 쿠션 아닙니까? 수류 쿠션.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상당히 이준석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도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준석이 성삼납 어린 친구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좀 웃기고, 그러니까 배현진 씨가 그냥 무시했다.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강용수 씨가 그래도 이준석 같은 그런 정말 안 좋은 친구에 대해서 정체를 그래도 낱낱이 깐 것이 저는 상당히 우리의 스트레스 좀 풀어주면서도 좋은 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녹취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가세연의 녹취를 들어보면은 이준석의 성상납은 일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에서 저는 성상납도 성상납이지만은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을 위해서 나선 친구가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이게 타락했다는 것 자체는, 특히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약간 타락했다는 그 자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능히 그럴 친구다. 왜? 사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준석이 사주푼 동상 보시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강용수 씨가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마 선언했는데, 강용수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예. 자, 강용수 씨 사주를 보면요, 일단 해월에 태어난 임수다 이렇게 해요. 역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동영상 반복해서 보면은 상당히 실력이 늘 것이다. 물론 역학 기초 2일 완성반을 듣고 나서 제 동영상 늘 보다 보면, 그리고
적천수 책을 읽다 보면 그 마치 그 역학이라는 것이 약간 묵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은 상당히 그 해안이 될 거다. 해안이 되면서 이게 개안이 되는 거죠. 눈이 번쩍 뜨이게 그 깨달음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좀 막막하고 어렵더라도 계속 외울 거 외우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몇 달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면서 제 동영상 프로그램이 보는 거 볼 때 상당히 재밌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굉장히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지금 역학기초 2일반도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래 이제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그 약간 그 체력의 한계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매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5월 달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해야겠다. 더 이상 하는 거는 일단 제가 내 에너지를 너무 소진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하고 저는요 역학 공부 시작할 때는 일단 2일반 기초 2일반을 듣고 그리고 한 달을 열심히 암기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나서도 이게 금방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주 이론자 명략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잊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나오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적천수 강의를 처음부터 읽으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저한테 적천수만 듣는 데면은 그건 더 할 나위 없고, 근데 이제 지방에 사시거나 또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적천수반이 이제 제 정기 강좌인데 격주간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격주간으로. 격주간으로 휴일에 일요일 날에 하고 있고 또는 뭐 지금 이제 인원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도 지금 격주간에 적천수반을 할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강윤수 사주 풀기 앞서 이렇게 잠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뭐든지 어떤 분야든 전문가 된다라는 거는 다 나름대로 뼈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놀고 웃으면서 어떤 성취를 이룬다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좌파들처럼. 뭐 안민석이 제가 오늘 안민석 사주도 한번 풀어볼까 했는데 간뒀어요. 왜? 사주가 너무 그냥 제 뇌피셜로 사주가 너무 치졸해서 풀 가치도 없다. 좀 가치도 없다 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경기도의사 이제 한 분들 나올 때 이제 제가 또 한번 풀기로 하고. 자, 강영소 씨. 해월에 태어난 임수니까요. 자, 첫째 조후용신으로. 조후는 뭐죠? 조후용신은 기후, 온도에 따른 용신으로 화를 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업부용신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임수 신강인데 임수인데 신강하지 신약하지 보는 건데 임자해 유까지 있어가지고 이 사주는 업부용신으로 신강하다. 임수 신강하다. 그러니까 신강할 땐 목을 용신을 쓰고 토도 용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분이 왜 아나운서 그런 발언을 쉽게 할 수 있었느냐? 제가 볼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12년 전에. 왜 그랬을까? 어떤 의도가 없이 그냥 던진 말인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사주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관이에요. 그래서 조심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 기토가. 내가 뭘 할 때마다 좀 신경 써야지, 조심해야지 이런데 이분이 이렇게 수생목 내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얘를 무시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을기충으로 을목은 기토를 깨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원구에서 관이 깨져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그냥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지무식간에 그냥 실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강윤수 씨가 12년 전이면 나이가 41살인데, 그동안 이제 많은 반성을 하고 이제 그랬으면은 앞으로는 좀 말을 할 때마다 한 템포 약간 늦추는 그런 기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답답하다.
뭔가 답답하다,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스타카토를 딱딱 끊어줘야만이 이 기토의 하자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에 기토관이 을목으로 을기충으로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제 구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사주의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죠. 왜? 항상 관제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금이 이렇게 있어요. 유금이. 그래서 금생수 이렇게 흘러가고 물이 이렇게 싹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총명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총명하다. 브라이트한 거죠. 브라이트한 거죠. 그리고 임수가 을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촉도 좋아요. 촉이 좋다. 그러니까 그 가로 세운 거 하면서 나름대로 기발나게 이렇게 탁탁 집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말솜씨도 뛰어나다. 바로 을목 때문인 거예요. 얘가 만일에 갑목이었더라면 아마 상당히 그동안 출세하지 않았을까. 말치 실수를 덜 하니까. 식신은 조금 더 이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담감을 덜 주고 듣는 사람이. 근데 이게 상관이고 이 상관이 상관경관으로 관을 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생겨서 관제구슬이 영원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실수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타고난 본성이니까.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강윤 씨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인수로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제왕적 기술을 할 때 반드시 태기를 해야 되거든요. 태기를 할 때 가급적이면 학교 다니는 시점에서 인수를 꼭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신강하든 신약하든. 신약하면 당연히 인수가 나와야 되는데 신강할 때 인수는 그래도 인수를 해야 돼요. 왜? 일단 공부는 잘하고 봐야 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그 공부 잘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20, 30년은 그냥 굴러갈 수 있어요. 운이 나쁘더라도. 운이 나쁘더라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금 학업의 그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운을 깔아줘야겠다. 이왕 태기를 할 때는 그래서 태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인수가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오고 또 하버드까지 간 것도 뛰어나다. 여기 보시면요. 신금, 유금 이게 다 인수, 학문의 기운인 거예요. 학문의 기운이다. 만일에 여기서 이 기토가 을목에서 깨지지만 않았더라면은 제가 볼 때 아마 교수를 했을 거다 봐요. 교수. 대학 교수를 했을 텐데 을목이 기토로 깨지니까 교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 하면서 국회의원을 꿈꾸다가 그마저도 말의 실수로 이거를 관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강윤수 씨는 앞으로 항상 내가 어떤 말 하고 싶을 때 있을 때 한 번 더 스톱카드를 까준다. 한 번 더 살짝 스탑해주고 간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제가 볼 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뛰어난 머리로 쭉 점철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개수가 뜨고 임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수 신강인데 물이 계속 온다는 것보다 역경을 경험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고생 많이 했죠. 어렸을 때. 네? 왜냐하면 신강 임수에 또 계속 물이 오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게 썩 좋지 않았고 오로지 갖고 있는 건 머리 하나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사주에서 장점 하나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 여기서 보면 머리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머리가 좋았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이 미토, 요 사오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토에서 뭐가 됐다? 바로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미토에서. 자, 근데 이게 이제 41세 이제 딱 이제 치고 나가는데, 그렇죠? 여기서 보면요. 여기 신금에서 보면 을신충 요걸 탁 까요. 그러니까 신금은 공부되지만 한편에서 뭐다? 용신충이다 이렇게 봐요. 용신충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고서 요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인가에 그 국회의원을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가 또 요 미터는 그런데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나쁜 일이냐면 48세에 경금이 옵니다. 그럼 경금이 왔을 때 바로 을경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 을목이 금으로 바뀌는 거라. 금으로. 그러면은 결국 또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에요. 이 경금은. 그래서 이분이 아마 48세 도도맘부터 시작해서 또 저기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가 또 무죄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국면을 이때 경금대운에서 겪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겪었다. 그리고 지난 그 6년이 절대 안 좋죠. 왜냐면 병신, 정유, 무술, 기회는 머리는 좋을 줄 알아도 운 자체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오는 그 인수는 뭐 신강한데 늙어서 오는 인수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나 좋은 거지. 왜? 학교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병신, 정유, 무술, 기회, 경자, 쭉 경자까지 해서 신축까지 해자축, 그러니까 작년까지 운이 답답했다고 봐야 돼요. 답답하다. 무지하게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그 53세니까 5화로 넘어갔습니다. 5화로. 5화로 넘어가면요. 이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조용신에 해당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조용신 이제 해당이 되면서 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 살짝 또 좌우충이 오는 거예요. 좌우충이. 그러면 좌우충은 수술의 기운도 있고요. 수술의 기운도 있고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일 한번 겪을 수 있어요. 시끄러운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재명이나 윤석열 당선인도 다 좌우충에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윤석열 씨는 좌우충이 된. 그러니까 좌우충은요. 일단 우리가 조우로 볼 땐 전반적으로 좋지만은 시끄러운 게 있다는 거야. 그 사이사이에 시끄러운 게 있다. 그러니까 강용수 씨가 57세까지는 정치를 활동하는 57세까지는 그 시끄러운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사이사이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큰 흐름은 오케이다.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좌우측이 올 때는요. 특별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세운이에요. 세운은 뭐다? 1년짜리 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얘기한다면은 대운과 세운을 같이 봐야 되는데 세운은 1년짜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민년 올해가 내년이 개묘년. 그렇죠? 그리고 갑진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용신인 거예요. 나무가 용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용신운으로 쫙 흘러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올해부터 용신운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파란만장은 뭐냐면 인유가 되고 묘일충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게 연지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도 계속 그 프로테이션이 강한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타고난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운 5화가 그래도 분위기는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세운 1년짜리가 용신이 목으로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점 용신 목화로 흘러가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운은 살아나고 향후 6년 동안에 그래도 뭔가 화이팅 할 수 있지 않겠냐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은요 58세 기토가 오고 그렇죠? 이 토도 용신이란 말이에요. 또 사가 오고 이것도 불이에요. 사이충은 사이지만 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유학금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서도 사이충으로 정신없이 바꾸고 사로 또 자사가 되면서 그런 대로 또 운이 잘 흘러간다. 어떻게 보면은 강용수 씨는 최악의 운이 지난 것 같아요. 최악의 운이다. 신금과 경금이 어렸을 때 인수 와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오는 인수 신강이니까 신강일 때 인수가 귀신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신금 경금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세상 물정도 좀 배우고 해서 좀 이제 좀 많이 조심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가영수 씨가 또 이제 보는 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얻으려고 지금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얻으려고. 그래서 오늘 그 경기도 출마에서도 그런 걸 언급한 게 있어요. 글쎄요, 그거야 본인의 어떤 전략적 측면이라 생각하고, 유영아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영아 씨 사주에서 이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해되겠지만 유영아 본인을 보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 되다 보니까 유영아가 되고 싶지 안 되면은 이게 좀 그렇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또 한 가지가 저는 홍준표가 너무 싫은 거야. 홍준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유영아 사주 볼 때 그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 강영수 씨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는 제 뇌피셜은요, 강영수 씨가 경기도지사에 본인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올해부터 운이 좋아지니까 이제 정치가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려고, 정치가로 다시 한번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오다가 올해 터닝 포인트 삼고 딱 나올 때 대의 명분은 뭐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다는 걸 대의 명분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략 좋았다고 봐요. 왜? 이왕이면 기치를 크고 높게 다는 게 나으니까.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강영수 씨가 경기도지사를 꼭 하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대의 명분은 그게 크게 잡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그 다음을 노리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은 한번 탁 던져본 거고, 한번 잽을 날려본 거라 좀 봅니다. 한번 날려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선거를 많이 그 의식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또 실제로 다음번 이제 올해가 좀 잽이고 그다음부터 운이 또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이번에 정치가로서의 다시 한번 그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든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하겠다고 탁 던진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훌륭한 전략이다. 역시 똑똑하니까 그렇게 훌륭한 전략을 던졌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강영수 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김은혜 씨와 강용석 씨가 어떤 연합전선을 형성할 확률도 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결국 유승민 씨와 강용석 씨는 서로 대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가.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그쵸? 강용석의 적은 유승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이제 경쟁을 할 때는. 그렇다면 김은혜 씨와 강용석 씨의 연합, 이것이 어느 정도 무드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유승민 씨는 한편에서 또 이게 이준석이랑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준석이랑. 저는 그리고 또, 유승민 씨 여러분들 보면은요, 참, 재승박덕이라고 참 아쉬운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한번 또, 유승민 씨에 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좀, 재승박덕이다. 좀 아쉽다. 그리고 유승민 사주를 제가 볼 때는요, 아직은 운이 이렇게 싹 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선거라는 거는 운도 중요하지만 물상 선거 구도 전략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 윤석열 당선인을 등여본 김은혜, 그 다음에 또 대권 후보라는 네임밸을 갖고 있는 유승민,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우파들 사이에 상당히 지금 인기가 확 높아졌어요. 강용수 씨가. 왜? 우리 그 밉상인 이준석이를 그냥 막 들이까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정치제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강용수 씨 이렇게 전개되지 않겠느냐. 제가 시간이 좀 더 조금 이렇게 가면은요,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인재가 없다고 봐요. 경기도지사. 안민석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주가 쫄려가지고 풀기도 싫은 거예요. 풀기도 싫어요, 진짜. 그리고 김동연 씨 운이 갔어요, 운이 갔기 때문에 글쎄. 그리고 또 하여튼 제가 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경기도는 반드시 국힘당이 딱 장악을 해서 이재명의 모든 그것들을 다 파헤쳐야겠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전임자 됐던 것들을 다 까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그 안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세상의 인심인 거라, 그게.
예, 그게 세상의 인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세상의 인심이 바뀔 거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제가 또 오늘 그 사실 문재인하고 김종숙을 또 할까 했는데 제가 또 참았습니다. 예. 얼마나 진짜 진짜 제가 그렇게 후한무치한 그런 인간들을 보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참 할 말이 없을 뿐이야. 할 말이. 예. 여러분들 제 동영상 제가 3년 도리 동영상 보시면요. 제가 제일 탑피로 삼고 막 그냥 비난한 게 문재인하고 김종숙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재명이라든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 좌파들은 아니 뭐 저 특활비 비서진 뭐 어쩌고 해서 뭐 공개 우리는 공개도 어떻다 해놓고는 법원 판결할 때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 맨날 구라만 치잖아요. 무슨 뭐 구라 공화국에 구라 뭐뭐뭐들인 거야 다 하나같이. 처음 봤어요. 완전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짓말하면 안 된다. 바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자. 이런 표가 완전히 무식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